(1992년) 어느 날 콜롬비아 카우카의 팔리마 지방에 위치한 하시엔다 말라가나에서 한 사탕수수 농장 직원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농장 직원이 트랙터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땅이 가라앉더니 그는 트랙터와 함께 그만 구멍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그곳을 다시 빠져나가기 위해 궁리하는 동안 노동자는 자신의 공경을 해결하려 했을 때 그는 흙 속에 반짝이는 황금빛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물체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는 자신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행운의 발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모두 차지할 목적으로 이 귀중한 물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 보물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콜롬비아 토착 문화의 매장 무덤과 함께 값을 매길 수 없는 고대의 금으로 된 유물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무덤에서 꺼낸 보물들을 찾아내는 족족 마음껏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른 동료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들판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광란의 약탈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당시 199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만 무려 약 5,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인해 일명 말리가나 골드러시를 위해서 하시엔다 말라가라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하사원 또는 무덤으로 보이는 곳은 금을 찾는 무리에 의해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약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대륙에 도착하여 그들이 몽땅 쓸어갔던 것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거의 수톤의 금으로 된 유물들이 녹여지거나 그대로 수집가에게 판매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무덤이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수개월이 지난 1993년 1월이 되어서야 당국이 알게 되었고 말레가나에서 발생한 약탈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경고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보물을 파내기 위한 사람들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고 보물 약탈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던 유적 지역의 파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유물이 개인 소장품으로 팔려나가거나 단순히 금을 얻기 위해 녹아졌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4년 3월부터 과학연구소와 인류학연구소의 고고학자들이 이 유적지를 발굴하려고 시도했지만 약탈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유적의 보안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들의 연구는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94년이 되어서야 고고학자들은 마침내 이곳에 존재했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문명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문명은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3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하 묘지 부지가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오래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대신 연구자들은 해당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역에까지 그 발굴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92년 후반에 말레가나에서 약탈된 금으로 된 유물 중 일부인 약 150점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이러한 유물의 보존을 위해 당시에 약 5억 페소, 즉 미아로 따지면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탈자들에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유적 지역의 약탈과 유물에 대한 밀매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라도 확보된 유물과 학자들의 연구로 말라가나의 지하 유적 29개가 재건되었고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 문화에 대한 이름이 말라가나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곳의 부지가 하시엔다 말라가나의 사탕수수 지역 아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과거 말라가나 사람들은 고유한 도상학 스타일을 소유했으며 주로 흰색 또는 테라코타 색상의 고급 도자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병 형식의 도자기와 이중주둥이의 용기, 그리고 관악기도 제조하였으며 오카리나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금과 은으로 된 세공품들은 유물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재 박물관에 남아있는 유물로 판단할 때 분명히 매우 탁월했습니다. 한 무덤에서는 2개의 금구슬과 약탈자들이 모르고 지나쳐버린 도자기 그릇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말라가나의 주민들과 남쪽 지역을 아울러 동쪽과 북쪽에서 무역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은 당시 이들이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지역 문화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92년 당시 약탈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인 관찰자들과의 인터뷰와 유물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 고고학자들은 무덤에 있는 금, 도자기, 그리고 기타 항목의 실제 배열을 일부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지역의 주요 묘지에 대한 배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약 3m 깊이의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 조각이 들어있는 자갈과 강모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닥은 카우카 범람원에서는 볼 수 없는 흰색 허강암으로 된 직사각형 석판으로 포장되었으며 무덤의 범위를 지정한 듯 바닥 주위에 둥근 돌을 깔아놓습니다. 유골은 바닥에 등을 대고 있었고 얼굴에는 3개의 큰 금박 가면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는 관 모양의 금구슬과 작은 금새가 있었고 색깔 있는 돌구슬과 조각된 에메랄드 그리고 빨간색 목걸이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조개 껍데기 그리고 약 50m 길이의 끈으로 만들어진 작은 돌구슬들과 목 부분, 가슴 부분에서 한 줄의 금 구슬이 놓이고 허리 바로 아래의 다리에는 암석 수정 구슬로 된 선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머리 위 벽의 틈새에는 2개의 냄비가 있었는데 하나는 4개의 다리가 있는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누운 여자 형태의 손잡이가 연결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이곳의 남자들은 족집게를 사용하여 수염을 제거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집게의 유물은 어떤 의식 중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게와 같은 간단한 작품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일상적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으로 된 물건은 아마도 고대 아메리카 전역에서 엘리트 계급의 통치자나 성직자 그리고 기타 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아마도 무당을 그 특징으로 하는 도자기 제물 용기도 있었으며 그 중에서 아마도 젊은 여성을 묘사한 조각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속에 수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겨우 복원한 묘지에 대한 하나의 극히 일부 예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는 어디서 유래했는지와 기타 여러 사항들은 계속 연구 중에 있으나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칼리마 문화로 알려진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400년 사이의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을 연속적으로 점령했던 칼리마 문화를 구성하는 것은 랴마스, 요토코, 손소와 함께 말라가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 하나인 기원전 1500년경 최초의 농업 도기 사회인 야마스 문화가
오늘날의 레스트레포와 다리엔 근처의 칼리마강을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 사회는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엘리트 족장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랴마스의 경제는 방직, 야금, 사냥, 어업, 농업을 기반으로 했으며 유카와 콩이 주요 작물이었습니다. 족장은 정착지의 지도자였고 다른 직업으로는 무당, 전사, 농부, 사냥꾼, 도예가, 금, 세공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이미지가 특징인 빨간색과 검은색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 후 이러한 랴마스 문화는 서기 100년에 이르러 요토코 문화로 발전하여 영토를 카오카 강과 태평양으로 남쪽으로는 현재의 칼리시가 있는 지역까지 확장했습니다. 요토코족은 여러 정착지를 관리하는 카시크가 이끄는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농업 기술을 개발해야만 했으며 그와 함께 도자기 및 금속 작업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색의 도자기를 만들고 망치질한 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요토코의 농업은 랴마스의 농업보다 더욱 다양했으며 옥수수, 유카, 콩, 아라카차, 아키오테 등이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토코는 6세기 즈음에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요코토 문화가 약해지던 시기에 손소 문화가 나타나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서기 500년에서 120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인구가 증가하고 그들의 정부는 더욱 중앙 집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소 문화는 기존 문화와는 달리 도자기 스타일의 다양성이 적어졌으며 금 제품에 주력하지 않고 구리 및 주물 제품이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칼리마 문화에서 랴마스, 요토코 그리고 손소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는 달리 말라가나 문화는 그 중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사이에 존재했던 말라가나 지역의 문화는 이들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으며 그 유래는 어디였고 그리고 어째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증거들은 1992년에 약탈된 이후에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화는 주로 흰색 또는 테라코타 색상의 정밀하고 광택이 나는 도자기를 생산했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여전히 연구 중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라가나 금 공예품 중 일부가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에서 고대 콜롬비아 금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총 280여 개의 금 제품을 대여했으며 이것은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에 말라가나 스타일의 망치로 박은 판금 제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된 보물들은 하시엔다 말라가나 근처의 묘지에 무덤에 안치되었던 것들 중 어느 시점에서 겨우 회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말라가나에 약탈된 문화유산들도 대부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천천히 하나씩이라도 해당 지역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현지 연구자들은 말라가나의 잃어버린 고대 문화유산을 부지런히 보존하려고 여전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연 말라가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언젠가는 약탈되고 잃어버린 문화가 되어버린 말라가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추천,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